수많은 젊은이들이 참변을 당한 헬로윈 참사의 악몽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릴 때 압사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성수동에서 열린 공연에서 가슴 철렁한 일이 있었습니다. 실내 공간에 수용 가능 인원보다 훨씬 많은 관람객 4천여 명이 몰리면서 5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공연은 중단됐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연장에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인파가 몰리면서 이동조차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잠시 뒤 구급차가 출동하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통제합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무슨 상황이야?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서울 성수동의 한 공연장에서 압사 사고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유명 DJ가 온다는 소식에 3층 공연장으로 올라가는 이곳 좁은 계단에 순식간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공간이 없어서 정말 숨이 막히고 질식할 위기에 왔고, 이제 제 친구도 거의 졸도할 뻔해갖고. 세계적인 음악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한국인 DJ 패기구가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5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면서 경찰과 소방당국, 구청은 새벽 1시 결국 관객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되게 산소도 부족하고 또 들어가자마자 그 가운데 있었는데 좀 이태원 참사 생각이 나면서 이거 너무 위험하다 싶어서. 인터넷엔 관객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공연 예정이었던 DJ 패기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주최 측의 운영상 문제로 공연이 취소돼 속상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해드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언제나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죠. 그래서 인재라는 말을 합니다. 공연이 중단된 이유는 공연장의 수용 인원 수보다 훨씬 많은 관객이 몰렸기 때문인데 관객들은 공연장 수용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티켓을 판매한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윤정 기자입니다. 공연장을 에워싸고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밤 9시 공연이 시작되고 2시간여가 흘렀지만 여전히 입장하지 못한 관객들입니다. 근데 거기가 다 꽉 찼는데도 10시쯤에는 이미 그 빌딩을 한 2-3겹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을 만큼 줄이 엄청 길었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약간 표를 이렇게 더 많이 풀었던 건 아닐까 그 의식이 들고 있어요. 2개 층으로 이루어진 공연장 규모는 3,800제곱미터로 2,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수용 가능 인원의 2배 넘는 4,000매의 티켓을 팔았습니다. 2,000명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좌석을 놨을 때 기준이거든요. 1평방미터당 2명이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었습니다. 티켓 판매 가격은 55,000원에서 86,000원 사이인데 SNS엔 돈을 벌려고 무리하다 사고가 났다는 항의글이 빗발쳤습니다. 관객들은 해산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주최 측이 제대로 안내 없이 한 발씩 뒤로 물러나면 공연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며 안전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객들은 수용 인원을 무시하고 티켓을 판 주최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티몬과 UMF의 정산 지연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들도 집단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큐텐 본사에서 환불을 촉구하는 우산 시위를 벌였고 대책 회의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모 회사인 큐텐은 중국에서도 미정산 사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지 말고 대책 마련하라는 내용의 종이가 붙은 우산이 거리 한복판에 펼쳐졌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 10여 명이 환불을 촉구하며 큐텐 본사 앞에서 우산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실제로 티몬에서 작성하라고 한 순번에 첫 번째에서부터 약 1000번 사이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환불 아무도 못 받았어요.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도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에 상품을 걸었던 판매자들 40여 명은 큐텐이 정산 지연 사태의 위험성을 인지했으면서도 자체적으로 쿠폰을 발행해 매출을 높이는 데만 집중했다며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일부 로펌에서도 공동소송을 위한 전단팀을 구성하고 소송에 나설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피해자 대표들이 티몬 측과 화상회의로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회사 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5월부터 중국에서도 Q10의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10의 글로벌 이커머스인 위시플러스에 입점한 중국 판매자 수천 명이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겁니다. 중국 판매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미정산금은 최대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문제는 이 사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모 회사 Q10이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디게 진행하던 환불조차 중단하면서 불똥은 카드사와 결제 대행업체로 튀었습니다. 정부는 내일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논의합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글입니다. 결제 상품의 취소와 환불은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로 연락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주 현장에서 일부 환불이 진행됐지만 자금 부족을 이유로 어제부터 모두 중단됐습니다. 30억 내외라고 말씀드렸었고요. 10억 내외로 지급이 됐고 나머지 잔여 19억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부결된 상황이고요. 금융당국의 환불 협조 요청으로 카드사와 결제 대행업체가 결제 취소를 하고 있지만 협조에 응한 카드사와 피지사들까지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정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 회사인 Q10은 해외 계열사를 통해 700억 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5월 미정산 금액이 약 1,700억 원에 달하는 데다 추가 미정산 금액, 소비자 환불액까지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Q10 구영배 대표와 티몬 류광진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 소재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내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국회 정무위도 모레 각사 대표를 불러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계속 오르는데 정부는 풀고 은행권은 조이는 정책 엇박자가 대출 규모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를 경제부 송무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올 초만 해도 가계대출이 조금은 잡히나 싶었는데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5조 3천억 원 늘면서 2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달에도 벌써 4조 7천억 원이 뛰었는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에 이어 또 5조 넘게 늘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은 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해서 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현장 점검까지 나섰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이 대출을 조이기 시작을 한 거군요. 최근 보니까 대출 금리가 오르기도 했고 또 이제는 대출을 제한하기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KB국민은행은 내일부터 다주택자들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담대 갈아타기도 비대면만 가능하고 창구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이달 들어 3번이나 금리를 올렸는데 대출 자체도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일부 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디딤돌과 버팀목 같은 저금리 정책대출 상품의 조건을 완화해 왔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 시행을 갑자기 연기했는데요. 소상공인 등 관련된 제도 변화의 연착륙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른바 막차를 타자는 대출 수요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기도 했죠. 이렇게 아파트값에 전세값까지 함께 오르는 상황에서 규제까지 뒤로 밀리자 영끌족들이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대출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책이라는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정책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혼선이 오는 거죠.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려요. 결국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대출을 제한하는 은행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5대 은행의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16조 원으로 정책대출이 약 60%를 차지하는데요. 이미 올해 가계대출 경영 목표치 12조 5천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말보다 3% 가까이 올라서 올해 5%에 이를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은행들이 특례대출 등 정책에 따라 불어난 가계빚을 줄이는 역할을 하면서 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 차
격차도 커진 상황인데요. 다른 은행들도 대출 총량 제한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정부 정책이 시장에 안정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엇박자로 오히려 혼란의 여지를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어젯밤 더위 속에 잘 주무셨는지요? 곳곳이 역대 7월 가운데 가장 무더운 밤을 보냈습니다. 김포 장기는 최저기온이 28.9도였고 충남 보령과 전남 강진은 28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낮에도 푹푹 쪘습니다. 강원 산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북쪽에서는 티베트 고기압이 또 남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시에 세력을 넓히면서 열기가 좀처럼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찜통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오늘 전국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은 북적였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인파로 북적이는 강변 행사장. 물대포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른도 아이도 물총을 들고 서로에게 쏘아대느라 정신없습니다. 오늘 햇볕 때문에 너무 더웠는데 물총 싸움을 하니까 시원해지고 좋았어요. 흥겨운 음악은 분위기를 북돋습니다. 아들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지구온난화를 타파하자는 개막식 퍼레이드에는 15,000명이 참가해 물싸움을 펼쳤습니다. 서울 한강공원 수영장.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튜브를 타고 공놀이를 하며 물놀이를 즐깁니다. 아이들도 좋아해서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물놀이를 워낙 좋아해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휴일, 경북 울진과 강원 강릉은 36도 넘게 수운주가 치솟았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열대야와 가마솥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요즘같이 더울 땐 얼음 가득 넣은 커피나 음료를 절로 찾게 되죠. 그런데 겉보기에는 투명하고 깨끗한 얼음. 실제 위생 상태는 괜찮을까요? 똑똑한 소비 리포트 똑소리에서 얼음을 만드는 제빙기를 분해하면서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얼음을 만드는 제빙기를 뜯어내자 안 보이던 곰팡이가 숟가루처럼 시커멓게 묻어나옵니다. 곳곳에 누런 물때도 가득합니다. 한 카페에서 현재 쓰고 있는 제빙기의 분해 청소 장면입니다. 80년대까지 업소용 얼음은 전문 얼음 생산 업체에서 덩어리째 납품받아 잘랐었습니다. 90년대 들어서 저렴한 업소용 제빙기가 본격 보급되면서 대부분의 업소가 얼음을 직접 얼려 쓰고 있는데 위생 관리는 허술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 청소를 하는 데를 제외하고 처음 오는 영업점은 100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약 70개 내지 80개가 그렇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쓴지 3년 된 업소용 제빙기입니다. 겉보기엔 티 하나 없이 깨끗해 보이는 얼음이 잘 나오는데요. 과연 기계 속은 어떨지 한번 직접 분해해 보겠습니다. 곳곳에 시커먼 물곰팡이는 물론 정체불명의 하얀 이물질도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쵸, 이게 펌프 같은데 이상한 가루들이 많이 묻어 있어요. 까만색으로 눈에 보일 정도면 이제 검은색 곰팡이 세척과 소독을 자주 해주시지 않으면 식중독이나 물의 그런 변질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빙기 속의 오염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화장실 변기의 오염도는 550, 제빙기는 그 4배인 2380에 달했습니다. 식약처는 손 닿는 내부는 주 1회 살균하고 분해 청소도 월 1회 이상을 권장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직접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얼음이 될 물이 담기는 수저라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만 하는데 관이 연결돼 있어서 더 이상 뜯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분해 방법 있는 매뉴얼이나 분해 방법 알려주실 수는 없나요? 네, 그런 거 따로 있진 않아요. 청소를 해보시겠다고 분해를 다 하셨다가 결국은 조립도 못하고 하셔가지고 다시 그냥 또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AS나 전문 업체를 통한 분해 청소가 부담스럽다면 스팀 살균이나 식품용 살균제로 안쪽을 주기적으로 잘 닦아야 합니다. 얼음을 푸는 주걱 관리도 중요합니다. 한 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가정용 소형 제빙기 주걱의 오염도 측정 결과는 변기에 20배가 넘는 11,813. 시중 카페에서도 제빙기 안에 얼음 주걱을 두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손의 세균 등이 주걱 손잡이를 통해 제빙기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반드시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매년 3월과 6월 2차례 식당 등의 얼음 위생을 검사하고 있지만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똑소리였습니다. 오늘 새벽 울산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가연성 물질이 폭발하면서 피해가 커질까 우려했지만 다행히 5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이심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공장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새벽 시간 한 차례 폭발에 이어 발생한 불기둥은 공장 건물 꼭대기까지 치솟았습니다. 직원들은 다행히 모두 대피했지만 가연성 물질로 인해 불길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소 확대랑 그다음 시설 안정화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안전거리 100m 이상은 거리를 유지하고 현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 2단계를 발령해 1대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5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5분쯤에는 경기 화성의 한 폐비닐 재활용 공장에서 불과 함께 많은 연기가 발생해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인근 공장으로 번지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해무가 낀 부산항 앞바다에 2만 톤급 컨테이너선이 멈췄습니다. 입항하다 방파제와 부딪히며 좌초된 겁니다. 해경은 파나마 국적 승선원 18명을 구조했습니다. 오늘 새벽 약 600세대가 살고 있는 부산의 이 주상복합 상가에 5시간이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다 불편해. 사람도 없고 시큼큼하고 엘리베이터는 수도 없겠고. 경찰은 20대 여성이 추락하며 고압선을 건드린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최근 북한이 날린 쓰레기 풍선이 대통령실과 국방부에도 떨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보냈던 10차 풍선이 대한민국 영토에 낙하한 비율은 96%에 달했는데 2차 때와 비교하면 8배나 적중률이 높아졌습니다. 북한이 풍선 무기화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분계선과 맞닿아 있는 북한 황해도에서 하얀색 풍선이 떠오릅니다.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날아간 풍선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방부 등 주요 기관 주변에 떨어졌습니다. 합참은 지난 24일 북한의 10차 오물 풍선이 바다와 산이 아닌 남한 영토에 떨어진 비율이 96%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살포 당시 12.5%보다 8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북한 오물풍선의 적중률이 올라간 것은 타이머와 기폭장치를 부착한 오물풍선 개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타이머가 부착된 비율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율이 올라갔다고. 북한이 단순 도발이 아닌 무기화를 준비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이 10차례 오물풍선 살포를 통해 풍향과 풍속, 고도와 풍선가스량에 따른 낙하지점 자료를 축적해 유사시 화학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벌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지금은 그냥 오물이지만 어느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그런 나쁜 물질이나. 신원식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일본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정전협정 위반이자 주권 위협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최근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는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입니다. 오늘은 이재준 기자가 전직 사법부 수장의 불명예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수건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재판에 개입했다는 일명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2018년 6월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시작 8개월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법관 14명을 재판에 넘겼고 민주당은 임성근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 전 대법원장은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국회 등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건강 상태를 지켜보면서 생각하자는 취지였다며 탄핵을 언급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녹취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적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국민의힘은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3년 5개월 만에 검찰이 김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2017년 대법원장에 취임한 김 전 대법원장의 일성은 사법부 독립이었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하지만 그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당연한 기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정치적 문제에 얽혀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까지 했다는 오명에 휩싸인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선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가상자산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해리스 부통령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우클릭 행보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환호를 받으며 비트코인 투자자들 앞에 섰습니다. 곧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정책을 직격했습니다. On day one, I will fire Gary Gensler and appoint a new SEC chairman. I didn't know he was that unpopular. 비트코인을 영구적인 국가자산으로 만들겠다는 등 트럼프의 노골적인 친가상자산 행보에 해리스 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설 조짐입니다. 해리스 캠프는 가상자산 업계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인 4명 중 1명꼴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집계된 만큼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Donald Trump has been resorting to some wild lies about my record, and some of what he and his running mate are saying, well, it's just plain weird.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에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6만 9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스라엘 점령지인 골란고원의 한 축구장에 로켓이 떨어져 어린이를 포함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배후를 헤즈볼라로 보고 보복을 예고했는데 중동 지역에 또다시 확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애 기자입니다. 사이렌 소리에 이어 폭발음이 들리고 주택가에선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폭격에 축구장 펜스는 찢긴 듯 떨어져 나갔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이스라엘 점령지인 골란고원의 한 축구장에 로켓이 떨어졌습니다. 폭격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12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حد الملعب الشغله عبال ما يوصل للملجا بتاخذ لك يوم ثاني يعني 10 15 ثانيه اكيد ما لحقوش يوصلوا لانه كمان الصاروخ وصل وقع بين الملجا لبين الملعب. 이스라엘은 배후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지목하고 밤새 레바논 여러 마을의 무기 저장고 등을 공격했습니다. אני אכנס מיד את הקבינט הביטחוני עם הגעתי. אני יכול להגיד שמדינת ישראל לא תעבור על כך בשתיקה. לא נעבור על כך לסדר.
앞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측 방공망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축구장에 떨어진 결과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확정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이란은 어리석은 모험에 대한 예기치 못한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즉각 경고했는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전면전에 직면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윤계인 정점식 정책위 의장 교체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친윤계는 1년 임기 보장을 이유로 맞서고 있어 교체할 경우 당내 갈등이 재현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우여 비대위에서 임명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SNS 계정이 사퇴 촉구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당 최고위 9명 가운데 1명으로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 임명하는데 한동훈 대표 주도의 변화를 위해선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한 대표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당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내 범친윤계가 5명으로 과반인 만큼 우군인 친한계 인사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정 의장이 임명된 지 2달밖에 안 돼 교체할 경우 친윤계와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친윤계 한 중진 의원은 정책위 의장 인사는 원내대표와 협의할 사안이라며 당원 당규상 보장된 1년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지만 친한계 재선 의원은 원점에서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똑같이 그리고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의 변화를 선택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르게 해석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당 사무총장은 이르면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출직 최고위에 수도권 출신이 없어 수도권 3선인 송석준, 김성원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대통령실이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계속 거론하며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대전 근무지를 현장 검증해 법인카드 유용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연말엔 무단 결근을 하고 해외여행을 간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오는 금요일 과방위 전체 회의에 이 후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위증죄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세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사흘 청문회도 모자라 현장 방문까지 해 트집을 잡으려 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송 장악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던 이상인 전 직무대행 후임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을 비판했던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면 다음 달 초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이전 직무대행 후임도 임명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류일임 방심위원장 연임에 반발하며 류 위원장의 차량 운행을 막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야당 전당대회에 밀린 필리버스터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선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제 나흘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가 전당대회에 밀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게 지난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쯤입니다. 현재 70시간을 훌쩍 넘겨서 진행 중인데요. 이 방송사법 가운데 첫 번째 법안인 방통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24시간 7분 진행됐고요.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30시간 20분을 넘겨 오늘 새벽 1시쯤 강제 종결됐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원래 이 종결 동의서 제출 후에 24시간이 지나면 제적 의원 5분의 3 이상, 그러니까 180명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필리버스터에 대한 강제 종결은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이 지나는 어제 저녁 7시부터 가능했는데 이보다 6시간이 지나서야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왜 6시간이나 넘겨서 새벽 1시에 종결시킨 거죠? 네, 이게 전당대회 일정 때문이었던 겁니다. 어제 울산을 거쳐서 부산과 경남 지역 각각 열린 합동연설회가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끝났고요. 이 전대 현장에 있던 의원들이 종결권 행사를 위해서 서울로 이동했는데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제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집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굳이 새벽 시간에 모여서 종결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네, 원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주말 동안에는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지 않겠다 이런 기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방송4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서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면서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하경 부의장 2명이 번갈아 가면서 24시간 내내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국회의장은 지금 이 의장석에서 주호영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온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때문에 우원식 의장 등이 6시간이나 더 사회를 본 거네요. 주호영 부의장은 어떻게 입장 변화가 없습니까? 네, 주호영 부의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민생 현안과 관련된 토론과 법안 처리라면 혼자서라도 몇 날 며칠 의장석을 지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 의장에게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또 여당의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 야당 전당대회에 밀린 필리버스터의 느낌표는 민생 법안도 이렇게 치열하게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최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당대표 연임 도전에 나서면서 민생을 강조하는 먹사니즘을 내세웠죠. 하지만 실제로 민생과는 관련 없는 방송4법 처리를 밀어붙이는 야당, 또 이를 막기 위해서 5박 6일간 필리버스터를 하는 여당 모두에게 동의할 국민들 많지 않을 겁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갈라진 멋진 해병들입니다. 예. 자, 이 단톡방을 통해서 불거진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짚어보자는 거죠. 맞습니다. 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얼굴이 보이는데요. 이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촉발된 게 바로 여기 보시는 멋쟁 해병이라는 이름의 단톡방입니다. 이 단톡방 참가자가 총 5명입니다. 여기서 현직 경찰을 제외한 4명이 서로를 고소하면서 공방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참가자들을 좀 보시죠. 일단은 그 박정은 대령의 변호사인 A 변호사가 있고요. 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전 대표 이모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B 씨, C 씨, D 씨 5명이 총 포함되어 있는 이런 단톡방인데요. 이 문제의 발단은 이 단톡방 대화 중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고 전인 이 지난해 5월에 이 멤버들이 임성근 전 사단장과의 골프를 추진해보자 이렇게 논의한 대목이 공개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골프 모임을 논의한 대화방에 이 전 대표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런데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를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를 비롯해서 알지 못한다면서 이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단톡방에서 논의됐다는 골프 모임도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A 변호사가 공수처에 낸 녹음 파일에서 내가 VIP에 얘기하겠다라고 말한 것도 본인의 허풍이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이 사적 대화방 내용이 공개되면서 로비 의혹으로까지 이제 번진 건데 당사자들은 정말 난감하겠습니다. 네, 그런 기류가 읽히고 있습니다. 이 단톡방의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게 이 A 변호사입니다. 이 A 변호사가 박정은 대령의 변호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논란이 커지니까 이 단톡방 다른 멤버들이 아까 현직 경찰 그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이 A 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A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거지 이 다른 단톡방 참여자들에게 뭘 한 게 없는데 고소한 게 의아하다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멋진 해병들이 갈라졌다는 거군요. 근데 여당에선 A 변호사가 야당과 협의를 해서 제보 공작을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주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이 A 변호사가 로비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기자에게 알렸다면서 수사하면 가심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실을 본인이 확인했다면서 이 A 변호사 본인 스스로도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거라고 했습니다.
또 A 변호사가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과 접촉을 했고 이 민주당이 구명 로비 의혹을 정략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장 의원은 오늘 A 변호사를 만난 건 이 크로스 체크를 위한 거였다면서 배우설을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허접한 공작을 보자마자 쾌재를 부르며 탄핵의 야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조 측을 먼저 만나 제보를 듣고 이후 변호사를 만나 크로스 체크를 했습니다. A 변호사도 권성동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제보자를 헐뜯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면서 즉각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갈라진 멋진 해병들의 느낌표는 참사를 막는 참사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 순직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 요원하고 새로운 논란만 낳고 있죠. 이 포구 참사가 낳은 인명피해 비극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올해 수해 복구 현장에선 지난해와 같은 준비 부족은 없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제주 해녀는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입문자들보다 은퇴자들이 더 많아 그 숫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해녀의 명맥이 끊어질 위기인데 베트남 며느리들이 물질을 배우겠다고 나섰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범섬 앞바다, 잠수복을 입고 오리발을 신은 사람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제주 해녀학교의 학생들로 물질 실습에 나선 겁니다. 학생들은 4m 아래 바닥까지 내려가 바위 틈에서 해산물을 찾습니다. 숨을 참고 바닥과 물 위를 왔다 갔다 하길 수차례. 소라를 잡자 가쁜 숨에도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해녀 지망생 가운데는 베트남 이주 여성들도 있습니다. 2시간 물질에 몸은 녹초가 되고 멀미도 자주 납니다. 너무 깊어서 이렇게 끼조금 아프고 그렇게 머리 많이 심하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선생님의 호통은 약해지는 의지를 다시 다지게 만듭니다. 학교에서 배운 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놀러 온 것 같아. 10년 전 시집 온 최지연 씨는 시어머니를 따라 해녀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녀가 애기 다 키웠어요. 시엄마처럼 이렇게 물질하고 밭에도 일하고 그렇게 애기 먹지는 엄마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세계 중요 농업 유산인 제주 해녀의 명맥을 잇겠다는 베트남 며느리들. 해녀 학교를 졸업하고도 어촌계에서 3년의 인턴을 거쳐야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프리시즌 일정을 위해 입국했습니다. 공항을 찾은 수백 명의 팬들에게 손흥민 선수는 동료 선수들과 함께 태극기를 펼치며 화답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공항 입국장에 문이 열리자 수백 명 팬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동료 비수마, 데이비스 등과 함께 대형 태극기를 펼쳐 보였고 다른 토트넘 선수들은 공항에 마중 나온 수많은 팬들이 신기한 듯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선수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진도 찍어주고 또 팬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토트넘은 오늘 31일 K리그 올스타와 맞대결을 펼치고 다음 달 3일에는 김민재가 뛰는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과 격돌합니다. 이미 일본에서도 큰 반응을 얻고 왔습니다. 토트넘은 어제 비세고베와의 프리시즌 아시아 투어 첫 경기를 3대2로 이겼습니다. 깔끔한 크로스에 이은 손흥민의 침착한 마무리. And the pass is perfect, as is the finish. 손흥민은 경기 MVP를 수상할 정도로 경기장을 찾은 5만 4천여 명의 일본 팬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In the preseason, obviously we want to play for the win, but also the way we want to play, I think is also very, very important. And 한편 K리그 강원FC 양민혁의 토트넘 이적도 확정적입니다. 양민혁은 토트넘의 국내 첫 경기 상대 K리그 올스타 팀에 포함됐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밤에도 이 열기가 고스란히 열대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기와 강원 내륙, 충북과 경북 북부에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 경기와 강원 북부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전에는 그 밖에 수도권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밤부터는 충북 북부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오후까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mm가량이 되겠고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겠습니다.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강풍특보가 발표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강릉이 29도 보이며 밤사이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고 한낮의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중북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정치폭력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후보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 청문회 3일 연장, 말장난 같은 훈계에 모욕적인 창피 주기가 보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민주당의 목적은 자신들과 생각이 비슷한 지금의 MBC 경영진을 유지하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방송 장악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야가 모두 수긍한 방송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2016년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인데 그나마 중립적인 인사가 공영방송 사장으로 올 수 있게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다음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게 도움이 되느냐고 말입니다. 자신의 공약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문재인 정부 초반 방송계에도 적폐청산 광풍이 불었고 KBS와 MBC 사장은 전격 교체됐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집권 세력은 늘 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방송 장악 저지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